김문수 후보가 일단은 후보가 되면서 이게 당무 우선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 네. 사실상 그 대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당 대표입니다. 당 대표인 예. 거잖아요. 그러면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저도 보니까 이게 혼란스러워요. 오늘 그 김재원 당 그 대선 후보 비서실장의 뭐 라디오 음. 방송에 나와서 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미묘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음. 했는데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이렇게 좀 제한된다는 의미로 제가 해석을 음. 했는데 제한된다는 의미가 아예 진짜 제한된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당 음. 대표 역할은 사실 김문수 음. 후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도 보면 예. 사무총장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도 보면 인선도 김문수 후보가 후보가 했죠.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했죠. 캠프에서 공지를 해버렸잖아요. 자, 이게 이제 순서가 예. 원래 이제 후보가 선출이 되면 당 공식 대선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돼 그쵸. 있어요. 선대위가 출범을 예, 하죠. 그래서 후보가 있고 거기에 뭐 총괄 선대위원장이 그 쭉쭉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쫙 조직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죠. 네. 여기서부터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단일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일화. 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윤 대통령이 후보가 되는 순간 당시 이준석 대표였죠. 네. 이준석 최고위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최고위원 회의를 열지 않아요. 그렇죠. 예, 선대위 회의를 하는 선대위 거예요. 회의를 해버렸죠. 예. 거기가 선대위가 최고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무 우선권을 후보가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애매한 거죠. 지금 선대위가 있어야 되는데 선대위원장만 해놓고 아무런 조직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애매하다. 다만 당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것이 맞고 비대위는 존속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러나 비대위 회의를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오늘 비대위가 있나요? 없어요.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예, 휴일이라도 없을 겁니다. 예, 휴일이었어도 원래는 해야 되는데 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사무총장을 일단 이양수 총장에서 장동혁 총장으로 교체를 했죠. 네.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 어떤 데에서는 이양수 총장, 어떤 데에서는 장동혁 총장 이렇게 뭐 얘기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음. 명확하게는 지금 장동혁 총장으로 내정이 된 거죠. 네. 임명장을 준 건 아니니까 예, 아직까지. 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에서 이게 추인을 해야 되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그 발표가 어디서 나왔냐가 중요해요. 김문수 캠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캠프에서 공지를 했어요. 뿌려버린 거예요. 그냥. 뿌려버렸죠. 예, 당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러나 인사권은 확실히 행사한 게 맞고 그런데 또 저 장동혁 신임 사무총장 내정자는 또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전화를 안 해봐서. 예,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왜요? 그럼 모르죠 제가. 사무총장 전문인데. 음. 한동훈 저기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무총장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전격 발탁 정격 발탁. 0.5선을. 예, 그때도 했고. 제가 옆자리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제 옆자리 이양수, 여기 장동혁. 근데 왜 안 한다고 하시지? 음. 하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게 또 단일화 문제 때문에 그런 예. 것 같아요. 그래 오늘 또 보면 중앙일보에 보면 참 이게 당에서 일단 어쨌든 간에 구 여권 사실 여당이지요. 여당인데 여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일면에 첫 딱 기사에 제목에 여기가 한덕수 당이냐 김한 단일화 기싸움 이렇게 신문의 기사 첫 제목에 딱 나오니까 굉장히 좀 놀랐어요. 중앙일보인가요? 예, 중앙일보인데 좀 놀랐어요. 이게 여기가 보면서 한덕수 당이냐? 여기가 한덕수 당이냐 이렇게 이게 이러면서 김한 단일화 기싸움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니까 사실 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큰 행사,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고 이제 컨벤션 효과를 누려서 일단은 지지율을 제고해야 되고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렇게 딱 지지율 격차를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이게 지금 갈등이 딱 증폭이 되는 듯한 기사가 딱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럴 수밖에 예, 없죠. 굉장히 지금 예. 걱정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여권 지지자층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인데 오늘
굉장히 또 아침에 여러 라디오에는 지금 김재원, 김문수 대선 후보 비서실장 그리고 또 박민식 뭐 전략기획본부장 이렇게 쭉쭉 나와가지고 단일화는 한다. 무조건 단일화는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양쪽이 다 입장이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다르죠. 네. 다릅니다. 자, 두 분한테 속마음 얘기하면 서로 자기가 후보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오, 달라요. 네, 많이 다릅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거를 맞추려고 하는데 자, 유리한 위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당에서 선출된 분이 더 유리한 겁니다. 명분도 그렇고요. 이분의 선의에 의해서 단일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선의. 이분의 어떤 착한 마음에 따라서 가는 거지. 이분이 나 안 한대? 안 할 건데? 왜 해? 나 여기 후보인데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압박을 그렇죠. 한다고요? 의총을 통해서 뭐 단일화를 뭐 촉구한다고요? 의미가 없죠. 명분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좀 통화를 해보긴 해봤는데 한두 분하고 김문수 후보 캠프 쪽에 있는 의원들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일단은 한두 가지는 정해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큰 틀은 정해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10일까지는 하겠다. 10날. 예. 10일까지는 하겠다라고 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간다. 우리가 결정한다. 이런 네. 내용. 그리고 일단은 토론회는 최소한 한두 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토론회는 네. 한두 번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주도권 쥐고 간다. 10일까지는 일단 해본다. 네. 예, 주도권 토론회는 한번 한다. 그리고 방식도 협의는 하겠지만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간다. 근데 여론조사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네. 문제는 시간이죠. 시간이죠. 근데 대충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됐다고 하면 단일화에 대한 고민도 하고 어떤 보관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한 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단일화에 대해서 그냥 저희는 그냥 당 후보 되는 거에 전력 투구한 거지. 그 이후의 상황은 한동훈 후보로 당선이 됐을 경우에 한덕수 후보가 나올 명분이 있겠느냐. 일단 이 후보와 한동훈 후보와 한덕수 후보는 윤 대통령 관련한 입장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네. 당과 민심이 한동훈 후보를 선택하는 것 때문에라도 한덕수 후보의 출마 명분이 없어진다고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네. 소극적으로 한덕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고 소멸될 가능성 뭐 이런 얘기는 했었지만 이 두 분이 단일화를 한다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또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맞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와의 이 단일화는 제가 볼 때는 악마가 어디에 있다. 네. 여기에 집중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테일이죠. 예. 네, 디테일이죠. 날짜와 방법이 공란으로 돼 있는 서로 간의 합의 문서에 아무리 사인을 하더라도 이 칸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고 시간은 김문수 후보의 편이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면 오늘 그 모 라디오에나 박민식 그 김문수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자, 필요성, 절박성 다 인정한다. 오늘 단일화 추진 기구가 설치되고 24시간, 48시간 철야를 해서 마무리한다. 네. 뭐 이런 건 기본적인 수사죠. 네. 수사죠. 그러면서도 요 얘기는 좀 귀에 들어온 거 하나는 귀에 들어왔는데 자, 일단은 여론조사는 뭐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들어왔고요. 근데 저는 그 김재원 이게 투호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라디오에 나와서 투표 단일화는 무조건 한다 하는데 투표 용지에는 한독수라는 이름은 없을 것이다. 투표 용지에 한독수라는 이름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야 뭐 또 후보 비서실장이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단일화 해도 무조건 이긴다 김문수가 이 얘기. 네. 근데 이제 저는 뒤에 더 방점을 두고 싶은데 네. 단일화가
단일화 작업이 준비가 완료돼서 단일화라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것까지의 과정이 없을 거라는 의지 표시로 들려요. 저는 뭐라고요? 단일화 안 한다는 얘기죠. 단일화 안 한다. 안 할 가능성이 커요. 김재원 의원의 저런 워딩은. 아, 예를 들어서 단일화의 방법이라든지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 네, 이 얘기는 한덕수보다 김문수가 분명히 이길 겁니다. 네, 여론조사는 가위바위보든 콘클라베든 뭐든지 간에 무조건 이길 겁니다. 이종격 특위는 뭐든 이길 겁니다. 이렇게 들리지만 네. 지금 단일화를 뭐 언제까지 뭐 시간을 천천히 두고 뭐 하겠습니다. 뭐 이러는 와중인데 한덕수 후보는 투표지에 이름이 없을 겁니다라는 얘기는 뭐로 들리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김재원 후보의 워딩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가 될 것입니다. 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동시에 선거에 출마해서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으려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치겠지만 마지막 투표 용지에는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적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에 단일화 될 거라고 그랬죠. 그는 결과적 단일화예요. 절차를 거쳐서 누구 한 명으로 딱 되는 단일화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김재원을 잘 아니까. 예, 김재원, 예.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의 그리고 오늘 네, 저는 이제 오기 전까지 여러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도 제가 전 친분이 있는 분이 많아서 네, 뭐 많은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2018년도 서울시장 선거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의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러셨어요? 예. 그렇다니까. 어, 그러니까 거기 아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당에서 자꾸 이 단일화 밀어붙이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마음이 상해 있다. 예. 그날 3시에서 4시 사이에 한 3시 반쯤에 됐잖아요. 네. 근데 바로 저녁에 와가지고 6일까지 해라. 음. 이거 해야 된다. 막 하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는 지금 오늘은 나의 날인데 5월 3일 날. 오늘 됐는데. 오늘 됐는데 오늘 와가지고 한 번 더 남았거든. 잠깐만 옷을 아직 다 입으면 안 돼?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을 순 없죠. 그것도 막 속상하죠. 쌍권 그다음에 이양수 사무총장까지 와가지고 캠프에 와가지고 그랬대요. 돈도 많이 쓰고 진짜 고생해서 왔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이양수 사무총장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밤에. 맞아요. 그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감정적으로 틀어져 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근데 오늘 또 중앙일보가 오늘 기사를 좀 중앙일보를 제가 특정 신문을 자꾸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중앙일보에 감정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중앙일보가 기사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사를 썼는데 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중진 의원. 전 이렇게 쓰는 기사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좋죠. 사실 저는 진짜 이런 기사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필드에 있을 때도 이런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런 기사를 많이 쓰는 기자인데 제가 써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나쁜 기사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특정한 그 판을 끌고 가고 싶어서 이래서 익명이라는 그 거기에 숨어서 익명이라는 데 숨어가지고 특정한 판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예전에 저를 반성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썼네요.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는 말이 없었으면 김문수 후보는 4강 안에 들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단일화의 불발은 제가 죄송합니다. 읽어드려요. 왜 그 부분에서 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 의원은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는 말이 없었으면 김 후보는 4강 안에 들기도 쉽지 않았을 것. 중진 의원이에요? 아니요. 단일화의 불발은 온 당원을 대상으로 한 사기극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사기극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반면에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네.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단일화 협상의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 건 상식. 김 후보에게 무조건적인 단일화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야, 참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균형은 맞춰줬습니다. 맞춰줬는데 또 이런 시각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보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사실 보면 단일화에 대한 그 당원들의 보면 그 지지가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가 많이 작용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좀 난감할 수도 있고 앞으로 좀 단일화 협상이라든가 앞으로 요 국면이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근데 시간 없어요. 시간 없고 한덕수 후보 측은 그러면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지금은 한덕수 후보가 난 뭐든지 다 되고 빨리만 만나자. 자, 뭐든지 제가 하겠어요라는 입장이지만 만약에 단일화 협상이 들어갔을 경우에 대표가 누구냐도 되게 중요해요. 단일화 협상 대표 누가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한덕수 후보 쪽에 있는 부류가 너무 많아요. 오세훈 시장 쪽, 원희룡 장관 쪽 일단 거기가 있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내가 또 뭐야라는 사람들, 많이 가 계시죠. 총리실 쪽, 총리실 안에서도 배우자 쪽, 먼 쪽, 뭐 너무 많더라고. 배우자 쪽도 있어요? 있죠. 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 그렇나?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고 누가 후보를 독점을 한다, 뭐 어쩐다, 뭐 많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한덕수 후보 쪽 굉장히 힘들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당에서 한덕수 후보를 단일화 테이블 안에 넣기 위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 김문수 후보의 선의가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김문수 후보를 설득하는 작업만이 지금 단일화 협상 전에 있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일단은 저기 김문수 후보가 그 그 공동선대위원장 아, 예. 그 발표를 했죠.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직접적 전화로 이렇게 요청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발표를 미리 했나 봐요. 그냥 예. 근데 이게 보면 일각에서는 보면 일반적으로 같이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을 관례적으로 발표했다는 그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그런 관례는 없어요. 제가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쭤보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떤 게 진실인가요? 자, 연락 없이 발표한 게 사실입니다. 연락 없이. 그래서 저희는 이게 뭔가 해서 이제 저희 내부에서도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됐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관례라고 김문수 후보 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비 걸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관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명이 끝에 올라가서 누가 2등인지 안 상태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43.43%를 얻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볼 때 그러면 2등한 후보가 아까 그 2등한 후보, 1등한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냔 말이에요. 자,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선대위원장을 했었습니까? 안 한 것 같은데요?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자, 홍준표, 윤석열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어떤 관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 보면 양향자, 나경원 이런 분들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절차를 거쳐서 2등까지 올라가서 최종 파이널 무대까지 올라간 분하고 죄송합니다. 7등, 8등 한 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걸 같이 하면 어떻게 해. 그런 일단 볼멘 소리를 제가 합니다. 근데 일단 그 한 전 대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어요. 네, 그 조금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보니까 그래서 기사만 보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기사 내용을 보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게 관례였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여쭤본 겁니다. 관례 예. 없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 좀 보고 계시는 강냉이 선생님들도 그 부분을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그 시간은 언제가 더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면 지금 내일 모레 해단식을 한다고요? 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심경은 어떤가요? 심경이요. 네. 패배 직후 라방하셨잖아요. 네, 라방 봤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러니까 네. 굉장히 정신력이 세다. 치유력
치유력이 회복력 회복력. 뭐 이런 거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앞을 보고 또 구상을 하시겠죠. 예. 젊잖아요. 젊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조계사에서 조금 전에 조계사에서 김문수, 한덕수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만났네요. 자, 다 만나서 사진이 하나 보이죠? 사진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자, 다 만났고요. 자, 그런데 뭐 가상 대결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네요. 자, 한번 볼까요?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에서 이달 2일 근데 왜 이제 발표가 됐죠? 2일 날이요? 2일이면 사흘 전이네. 예. 근데 이걸 왜 지금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네. 자, 일단 뭐 발표했으니까 보겠습니다. 오늘 보도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보도가 된 겁니다. 자, 3자 가상 대결을 했네요. 자, 볼게요. 자, 이재명 후보 46.6, 김문수 27.8, 이준석 후보 7.5, 이재명 46.5, 한덕수 34.3, 이준석 후보 5.9인데요.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신뢰 수준 95%의 플러스 마이너스 2.5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심의위원회 네, 홈페이지를 저게요. 보시면 됩니다.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 조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조서. 그래서 저렇게 보면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3일에 했으니까 4일, 오늘 5일, 뭐 내일 6일 이렇게 해서 7일 날 정도 발표되는 여론조사 봐야 저는 가늠할 수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저거는 제가 보니까 저도 예. 이거 보니까 이게 5월 이거는 진짜 한 내일이나 모레쯤 돼가지고 봐야지 예, 그나마 조금 이거는 인용해서 별로 득이 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강펀치에. 네, 네. 뺍시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선거 운동 하시면서 네. 경선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거였습니까? 뭐 힘든 건 없고요.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좋았는데 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느끼냐라고 물어보시면 뭐 증거될 수는 없는데 너무나 한동훈 후보를 이렇게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이 많이 느껴져서 그건 좀 섭섭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게 누구냐? 그럼 또 제가 여러 분란을 일으키겠지만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동훈 후보 대리인이었어요. 그래서 각종 행정 절차에 제가 가서 했었고 뭐 서류도 제가 접수했고 어떤 설명회 같은 것도 제가 가고 결과 발표를 할 때 참관인도 몇 번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참 뭔지 모를 그 싸늘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앞으로 행보는 좀 더 있으면 또 말씀 좀 해주시고요. 뭐 우리나라는 뭐 다이나믹 코리아니까요. 네. 일단은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예. 일단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단일화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30% 이하로 봅니다. 30% 이하. 예. 자, 시점은요? 되면 대면 시점 돼도 굉장히 늦게 될 것 같아요. 늦게 된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등록 이후 등록 이후? 예. 그럼 기호는 그게 문제예요. 기호가 2번이 될 것 같으세요? 한 8번, 9번이 될 것 같으세요? 그 이후에 되니까 그거 안 되지. 그 이후에 되면 기호 2. 누가 이기냐? 기호 2번이지. 기호 그렇게 2번으로. 되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기호 2번으로.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이거 진짜 불행한 얘기인데요. 둘 다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둘 다 출마가 둘 다 가다가 나중에 한쪽이 그냥 뭐 접어. 그런 거 그럼 단일화의 시너지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들어오셨어야 됩니다. 한 총리가 진짜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들어와서 하는 걸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 정도 만약에 3자 대결에서도 나오는 저 정도 수치라면은 경선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었어요. 의원들도 제가 알기로 한 70명이 가 있다는 거거든요. 56명까지 세봤어요. 그러니까
그 뒤가 더 있겠지. 예.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왜 안 들어오셨냐? 이거는요. 나중에 이제 후보가 되시고 뭐 어떻게 되시더라도 이 과정에 대한 비난은 한덕수 총리의 몫이에요. 그것을 감수하고 해야겠죠. 예, 감수할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 이거는 역대급 정치적 새치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공당의 후보와 밖에서 단일화할 자격을 줬습니까? 그 누가? 그리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 옆에서 사진 찍는 것도 해당 행위예요. 사실은 그 걸리는 겁니다. 거기 대변인으로 간 사람은 현직 당협위원장의 현직 대변인인데 그냥 그걸 갔잖아요. 아 참. 근데 저도 조금 깜짝 놀랐는데 그분은 장적을 내려놓고 한 겁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기강이 흔들려도 이렇게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절차는 밟고 가야죠.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랑 또 개인적으로 아, 저하고 차 같이 탔잖아요. 저하고 또 친구라서 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광주에 같이 갔지? 광주에 같이 갔더라고요. 본인이 더 크게 나오더만 사진이 네. 카메라 앞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뭐 마음은 알고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아니 야구 선수가 팀을 옮길 때도 이 다 절차 밟고 가서 유니폼 새로 입잖아요. 그런 건 해줘야지. 그 여기 당인데. 그래서 그건 단일화 가능성 30% 정도 보신다. 자, 그것도 많이 쳐준 거예요. 근데 정치는 또 움직이는 생물이기도 하니까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또 좀 지켜보죠. 지켜봅니다. 근데 일단은 단일화의 효과를 그나마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10일 이전에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 주중 비즈니스 데이 안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월, 화, 수, 목, 빨리빨리 금 중에. 쭉쭉쭉쭉 해서 자, 오늘은 텄고요. 네. 내일까지 연휴고. 그렇죠? 네. 7, 8, 9 사흘 남았잖아요. 네. 이 사흘 안에 진짜 뭘 해야 된다는 진짜 건데. 근데 사흘 안에 하려면 토론회도 차소 한 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심번호 추출해야 되고 벌써 나오죠. 네. 그러니까. 안심번호 추출하는데 최소한 이틀 걸리고 그렇지. 그다음에 돌리고 하려면 최소한 이틀 해야 되고 추출하고 일주일 걸려. 돌리고 일주일. 하면 최소한 빨리 아무리 한다고 해도 5일은 걸리는데 그렇죠. 그러면 12일, 13일, 14일 넘어가. 오늘 결정해서 돌려도 10일까지는 불가능한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11일 12시에 발표를 해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가 땅 해가지고 마감 직전에 서류를 그냥 휙 뛰어가가지고 딱 한다고 해도 오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야, 이거 그러니까 악마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 여론조사 합시다 하고 딱 봤는데, 시간 지났는데 여기는 이렇게 된 그러면 거야. 펜을 쥐고 있는 쪽은 당연히 김문수 후보 쪽이죠. 당연하죠. 키를 쥐고 있는 쪽은 김문수 후보 쪽이죠. 그냥 시간을 조금만 쥐고 있으면 유리한 쪽은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들으시고 다시 김재원 의원의 오늘 발언을 보세요. 그럼 그게 그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죠. 참 답답하네요. 답답한 건 내가 답답할 이유는 없지.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아까 뭐 사례도 들리고 하신 거 뭐 답답하신 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사례가 제가 아침에 견과류를 먹어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장동혁 사무총장을 왜 안 하시는지 왜 한번 취재해 보세요. 저도 들은 얘기라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정식 발령 아직 안 난 상태인 건 맞아요. 예.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여쭤볼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전격적으로 후보가 정해지면 짜잔 하고 단일화 후보가 결정되면 예. 짜잔 하고 와서 돕는다. 네. 저는 좀 낮게 봅니다.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요? 왜 그러냐? 네. 한동훈 후보는 개헌과 탄핵에 대한 입장이 명료해요. 명료하다. 그리고 김문수든 한덕수든 그 두 분과의 입장 차이 또한 명확합니다.
음. 그런데 반 이재명이라는 기치 하에서의 활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네. 어떤 행동 하나를 두고 이거는 반 이재명으로만 하는 거예요라고 한다고 해도 네. 보는 분들은 그렇게 안 볼 겁니다. 입장이 좀 바뀌었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네. 결론적으로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인 현재까지 네. 개헌과 탄핵에 대한 그 입장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기대하시는 그러한 활발한 어떤 공식적인 지원 활동이라든지 네.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네. 기대하기가 어렵다. 네. 예. 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제가 뭐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도우셔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제가 궁금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궁금한 부분들을 제가 대신해서 네. 여쭤보는 겁니다. 참 그 부분이 네. 참 한동훈 후보 전 후보죠. 한동훈 전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전 대표가 맞죠? 예, 예, 한동훈 전 대표 대표고. 입장에서는 또 많이 고민할 지점이긴 하겠으나 네. 그러나 원칙이라는 게 있다. 또 원칙을 고수해왔던 한동훈 전 대표의 그동안의 행적을 볼 때 네. 제가 감히 예상컨대 그렇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근데 전 오늘 그래서 굉장히 그 경선 동안 굉장히 치열하게 고생도 하시고 했을 때 오늘 뭐 모셔도 되나 싶기도 하고, 제가 계속 뭐 여쭤보는 게 계속 마음을 헤집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하기도 하고, 제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질문은 또 해야 되고 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되게 불편했는데, 그래도 웃으시면서 말씀도 잘 아니, 해주시고 저는 해서 뭐 감사드리고. 저 시청하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저는 스스로 프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프로한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다음 날 또 해서 또 게임하고 하는 거지. 예, 그렇게 봅니다. 예.